물어보면 언제나 나오는 게 유튜브가 가장 정직해요.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올려요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몇 개 찾아본 내용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시대만큼 세대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기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비단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G뿐만 아니라 40대에 대한, 50대에 대한, 60대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로 포장되고 그 용어들을 통해서 이 세대가 예전에 30대와 되게 다르다, 20대와 되게 다르다 라는 이야기들 가장 많이 하는 시대인 것 같기는 하고요. 저는 사실 기술 쪽에 기반을 두고 그 변화들을 많이 트래킹하는 차원의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09년입니다. 2009년 시대 때 중학생 이전이었던 세대부터 한 94에서 96년생 전후 그들이 기술을 향유하는 방식 아니면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방식 많은 것들이 그 시대에 달라졌고 이게 사실 생각보다 많이 다루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그들의 부모 세대가 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대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가정일 것이고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을 어떤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어떤 사상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들이 그들에게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세대에 관한 속성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꽤 많이 이식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시대 기술의 발전 정도가 따르고 LTE 사용자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냥 무제한의 굉장히 빠른 인터넷 환경을 누리게 된 것이 또한 저 세대 간의 경험과 뭔가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패턴을 다르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30대와 20대 둘 다 세계 금융 위기들을 경험해 봤지만요. 30대는 그 IMF 이전의 경제 호황기를 어느 정도는 경험해 본 세대, 20대는 만년 저성장을 경험한 세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활용도 또한 20대들은 네이버가 모든 것들을 검색 엔진을 독점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면 지금 모바일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구글이 검색 엔진을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3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콘텐츠 소비 채널 또한 유튜브고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들이 그냥 이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서비스가 된 것도 굉장히 다른 부분일 텐데요. 젠지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젠지의 개념은 20대 초중반 아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가 놀라지만 사실 이들은 검색을 무조건 유튜브에서 시작하는 패턴이 훨씬 더 강한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어보면 언제나 나오는 게 유튜브가 가장 정직해요.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올려요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면 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인터넷은 굉장히 익명성이 강조되어 왔었습니다. 이렇게 익명으로서 소통했지만 유튜브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내 얼굴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내가 필명이나 익명을 쓰더라도 내 실제 존재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훨씬 더 가장 좀 익명성이 약한 최초의 온라인 채널이 유튜브가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유튜브에서 뭔가를 검색하는 것이 더욱더 믿을만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지금 20대 초중반 아래인 젠지 세대가 가장 올바른 세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전 세대에 오름이나 정치적으로 올바름에 대한 강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세대고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세상이 그리 공정하지 않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포기한다기보다는 그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소셜미디어나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보이스를 집결하고 이거를 실제로 발현, 촛불 집회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실제 실현시키는 게 가능한 것도 인지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또한 실패를 가장 두려워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전 세대에 비해서 이들이 유료 컨텐츠를 소비할 때 돈을 내는 거에 대해서 가장 거리낌 없는 세대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나는 돈을 내더라도 실패하지 않는 컨텐츠 소비를 원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사실 또 되게 재미있고 새로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의 40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을 생각하면 40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세대 차이를 그렇게까지 많이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메인스트림이 된 다양한 사회, 문화, 기술적인 요소, 예를 들면 뭐 인터넷, 어학연수, 해외여행, 뭐 핵가족, 휴대폰, 예능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90년대부터 시작해서 뚜렷하게 나타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한국 사회를 봤을 때 이 IMF라는 경험 전후로 꽤 많은 것들이 바뀌고 그전 그 이후 세대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참고로 했을 때는 이 IMF 이후 세대는 20대, 30대, 그리고 40대까지 포함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결합해보면 이 40대들은 2030 세대들과 사실은 문화적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훨씬 더 큰 세대고요. 그 40대 분들이 최근에도 막 기사 같은 데서 나오는데 우리들은 끼인 세대다. 우리들은 뭐 20, 30대 이 개성 넘치는 아이들을 치우고 위에서는 꼰대들한테 치였다. 뭐 이런 내용을. 그리고 페이스북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40대 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40대가 어떻게 행동해 주는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또 살펴보면서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몇 개 것들을 조금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관련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고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